예,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경영법인학계 임원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환진 교수님, 또 유진희 교수님, 또 우리 고대 상법의 박세민, 또 우리 김태진 교수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고려대학에서 이제 교수회의를 거쳐가지고 고려대학 이제 해상법 좀 후임 교수가 있도록 이제 우리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상법이 변호사 시험에 시험 과목이 아닌 것으로 돼 가지고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와의 그런 관련성,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고려대학이 해상법 교수가 유일한 그 학교였기 때문에 우리 학교 패컬티, 국대 패컬티들께서 꼭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결정을 내린 데는 우리 도서사 협회, 또 도서사 분들이 고려대학 그 해상법에 대한 지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도서사님들 그리고 우리 고대 상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15분 정도로 좀 빨리 조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책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도순사님들께서 또 워낙 많이 오시고 또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도순사님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사회자께서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3페이지에 가면은 우리가 해상법은 이제 선박을 가지고 운항하는 해상 기업들의 법률 관계를 정한 그런 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선박을 가지고 운항을 해야 우리 해상법의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상법의 적용에는 다른 법이 갖고 있지 않는 육상법이 갖고 있지 않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보장당 책임 제한을 운송에게 준다든지, 또 선박을 운항한 자들에게는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제도를 준다든지, 또는 뭐 선박 우선 특권을 준다든지, 시효를 또 짧게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것들이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항만 내에서 그런 운송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걸 좀 제가 카테고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확장하면서 이제 선박과 그 화물의 접점인 항만에서 또 항구에서 그 종사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이제 확장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유사한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도 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좀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면 좀 많은 보호가 항만에서 운송을 도와주는 자들에게 허용이 돼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도선사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항만에서 선박 운항자가 있고 비운항자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35페이지에 선박 운항자와 비운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 내에서 선박을 가지고 운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하역회사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선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운송인이 가지고 온 해상 운송이 가지고 있는 화물을 내려주는 작업을 하니까 이제 해상 운송인을 도와주는 입장이 있다. 하역에서 창구업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이다. 도순사님들도 도순 업무 자체만을 보면은 선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선박 운항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또 선박 운항자로 그 항만 내에 보면은 이제 청수를 보급하는 자라든지, 또 선원을 이송시켜주는 자들, 그다음에 그 선박 연료를 공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내에서 이제 선박을 운항하는 자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 선박을 운항하는 자들은 이제 해상법이 적용이 이제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36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125조에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의 운송을 영업을 하는 자를 이제 운송인으로 한다 해서 125조는 육상 운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이제 육상 운송법만 적용되니까 해상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보장당 책임 제한이라든지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면은
뭐 예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예선이 항만 내에서 작업하다가 뭐 사고가 나면은 또는 청수 공부하는 그런 배들 또 도선사님을 이렇게 그 태워서 선박에 승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도선선이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항만 내에서만 항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법이 적용이 없다. 그러면 보호를 못 받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만은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항만 해상의 고유의 위험을 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125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점은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의문을 일단은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선박 운항자라고 하더라도 항만에서 또 운송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제 독립계약자라고 이제 부르는 하역회사 창급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34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운송인과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인의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그러니까 운송인 같으면 이제 하역 작업도 운송인의 의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도 창고에 들어가 있을 때 또 운송인이 자기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독립해서 이행한다 해서 독립계약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히말라야 약관이나 히말라야 조항을 통해서 보호를 받도록 됩니다. 하역 작업하다가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하역 회사에게 이제 화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운송 계약이 없기 때문에 책임자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상법에서는 히말라야 조항이라는 것을 두 가지고 보호받도록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운송인과 이제 송화인 화주 사이의 약정을 통해 가지고 하역회사도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히말라야 약관과 히말라야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하역회사나 창법자 같은 독립계약자는 아직도 상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함부로 규칙과 마찬가지로 좀 넓혀가지고 이제 상법에도 그런 보호가 되도록 상법 규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798조 2항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사용인 대리인뿐만 아니라 독립계약자에게도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이제 주장입니다. 36페이지에 가면 이제 하역회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도순사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선업자는 이제 도순사님들이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킬 때 도움을 받는 어떤 도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선박을 가지고 운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법의 해상법의 적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43페이지에 있는 그 항만 제공자인 항만공사와 항만운영회사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항만공사는 부두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항만운영회사에게 이걸 임대를 주게 됩니다. 그럼 항만운영회사가 이것을 이제 선박회사에게 빌려 주고 또 사용료를 받는 이제 그런 관계에 이렇게. 그래서 그 마지막에 44페이지에 도입돼야 될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선박 운항자와 관련해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5조가 항만 내에서 운송에 종사하는 그런 자들은 육상운송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2년 전에 일본이 상법을 바꾸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에서 평수구역 내에서 이렇게 그 운항에 종사하는 조그만 그 선박이라 하더라도 해상법을 이제 전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도 빨리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비선박 운항자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역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계약자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상법에는 히말라야 조항이 직접 적용은 되지 않고 약관을 통해서만 보호를 받는데 이 범위를 좀 넓혀서 이제 상법에도 규정을 두게 되면은 당사자들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보호받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선박 운항자인 하역회사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했을 하주와 하역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니까 운송인과 하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역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그 위험한 사정에서 달리 그런 성질이 정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이게 운송인이 누리는 그런 책임자항, 포장당 책임자항 같은 걸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법 우리 육상 운송편에 가면은 그 불법 행위를 충고 원인으로 하면은 그 상법에 정해준 그 정액 배상주의라든지 곡가물이 책임 그리고 이제 약관에 따른 책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해상법에는 불법 행위를 충고 원인으로 하더라도 우리 그 해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선 약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일본도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상법과 똑같이 운송에 있어서는 상법의 규정이 어떤 청구 원인이라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좀 더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상법의 적용 범위를 좀 더 넓히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저 나머지는 한 5분 정도 좀 그 PPT 보고 그때 좀 할까요? 예. 좀 도선법에서 우리 도서사님들이 좀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양해해 주시면 도서사 제도에서 잠깐 좀 설명드리고 네, 우리 저 김윤 교수님께서 아마 도선에 대해서 특별한 예정을 가지시고 내용을 좀 소개하겠다고 해서 PPT를 보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예.